재계 수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보는 CEO 풍향계 시간입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악성 댓글을 읽고 있다며 고칠 건 고치겠다고 말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라이벌 기업의 제품 전시회를 방문해 기술력을 칭찬한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소식을 이경태 한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작년 중국 시장에서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지만 오히려 좋은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2016년 수준인 90만 대 이상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 팔리던 차를 어떻게 갑자기 잘 팔 수 있다는 것일까요? 정 부회장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독자적인 디자인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또 현대차를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해 많이 보면 둔해지는데 그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악성 댓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까다로운 질문도 마다하지 않고 취재진과 직접 소통에 나선 정 부회장. 재계는 현대차의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를 방문한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윤 부회장은 미국 CES 2018에서 현대모비스의 콕핏을 체험했습니다. 조종석을 뜻하는 콕핏은 음성만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체험을 끝내며 차에서 내린 윤 부회장은 한국 업체가 이렇게 한다는 게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첫 선을 보인 삼성전자의 디지털 콕핏과 비교하면 어떠냐는 질문에 윤 부회장은 경쟁자가 아니고 같이 세상을 편하게 만들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ICT 기술 융합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라이벌이 되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부회장입니다. 내년 하반기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OLED 패널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저우 공장은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처음 세운 OLED 8.5세대 생산 거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설립은 한때 국내 기술과 일자리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부회장은 중국은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대 시장인 만큼 사드 때문에 투자를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의 중국 공장 설립 승인 전제 조건으로 다음 투자는 국내에서 실시하고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일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과 국내 일자리 창출의 갈림길 속에서 한 부회장이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황갑규 롯데지주 대표이사입니다. 신동빈의 남자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그룹 2인자 자리를 굳힌 황 부회장이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진 않았는데요. 지난해 2월 롯데그룹 승진 인사에서 한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황 부회장은 총수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걸림돌이 사라졌고 결국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황 부회장은 롯데 홈쇼핑과 롯데 손해보험, 롯데주류와 롯데 하이마트 등 굵직한 인수 합병을 통해 롯데의 덩치를 키운 인물입니다. 다만 당시 대세였던 문어발식 경영은 점차 힘을 잃고 있는 반면 윤리 경영이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 부회장이 뉴 롯데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지 주목됩니다. 새해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기업인들이 전 세계를 누빈 한 주였습니다. 때로는 협력자로,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 만나겠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는 사실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는 여기까지입니다.